NGO와 국제개발협력 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사회복지 조직, 비영리 조직에서도 이제 마케팅의 기법이나 이런 활용 등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많이 그 마케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비영리 조직이나 사회복지 조직의 유용한 마케팅은 어떤 마케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제 마케팅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비영리 조직이나 이제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마케팅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본래의 기관의 목적인 그 사업이나 프로그램 개발이나 어떤 지원에 이제 그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사회복지 조직, 비영리 조직에서는 비교적 비용이 들지 않는 마케팅, 이런 것들이 이제 유용한 마케팅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감성 마케팅이 이제 사회복지 조직의 유용한 마케팅 기법입니다. 감성 마케팅이라는 것은 고객의 감성에 어울리는 혹은 그들의 감성이 좋아하는 자극이나 정보를 통해 제품에 대한 고객의 호의적인 감정 반응을 일으키고 소비 경험을 즐겁게 해줌으로써 고객을 감동시키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객의 마음을 상대로 하는 감각 정보를 통해서 고객의 감성 욕구에 부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성, 감정, 또 그 여러 가지 오감이라고 하죠.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미각, 촉각, 후각, 시각, 후각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성을 통해서 고객이 감동을 일으키게 하고 또 감동을 일으키면서 변화를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의 마케팅이 이제 감성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비영리 조직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고 또 이제 클라이언트 자신의 감각을 만족시키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감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직의 목적이나 목표, 사명에 그 부합하는 마케팅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비영리 조직이나 사회복지 조직의 고객들이 그 조직을 접하기 전에 조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 마케팅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그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 감각을 활용해서 만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감동으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선택을 하게끔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감동을 일으키고요. 그 결과로 이제 그 고객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해가지고 그 조직이 원하는 그 목적이나 사명에 적합하도록 그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성 마케팅의 구성 요소는 먼저 이제 브랜드 자산, 그 기관의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이제 브랜드 자산이 필요할 것이고요. 뭐 미각 마케팅, 맛을 본다든가, 또 시각, 그 컬러 마케팅, 냄새를 맡는 후각, 또 소리를 듣게 하는 청각,
또 그 감촉을 느끼게 하는 체험 마케팅, 촉감 마케팅,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오감을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비영리 조직의 감성 마케팅의 몇 가지 법칙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내용은 우리 그 강의개혁 계획서에 그 교재로 표시가 되어 있는 비영리 사회복지 마케팅이라는 그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의 354쪽부터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사회복지 조직의 감성 마케팅 법칙의 제1요소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은 또 비영리 조직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대다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또 사람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 사람이 더 뭐 삶의 질이 높아진다거나 행복해진다거나 뭐 더 자신감이 있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의 제1 요소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 중요한 그 법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표 상품을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영리 조직들은 그 뭐 시그니처라 그래갖고 대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올해는 이 상품을 뭐 대표로 하겠다든가 뭐 이런 제품의 방향을 대표로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 알리고 있죠. 마찬가지로 비영리 조직에서도 그 대표 상품이나 대표 또 카피, 대표 브랜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드는 일은 아니죠. 조직원들이 모여서 그 조직의 사명이나 미션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조직원들이나 뭐 이사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뭐 브레인스토밍 형식도 좋고요. 토론 형식도 좋고 그래서 우리 기관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카피나 대표적인 상품을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방문한 어떤 그 기관의 정문에 행복을 드립니다. 뭐 XX 뭐 복지관 이렇게 이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치 그 기관을 방문하면 내가 행복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잠시 착각을 일으키게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기관의 곳곳에 뭐 엘리베이터 버튼이며 뭐 출입문이며 그 방문하는 그 상담하는 뭐 책상이며 이렇게 곳곳에 행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행복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카피에 이제 의식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 그 복지관에서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내가 여기 오면 행복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어떤 작은 변화에서부터 마케팅은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각종 간행물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인터넷이나 SNS가 너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쇄가 된 출판물의 간행물은 이제 뭐 활용이 줄어들었습니다만 SNS,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또 각종 간행물에도 아까 만든 우리 그 대표 상품, 대표 브랜드, 대표 카피 이런 것들을 계속 공식적인 어떤 간행물 내용이나 그런 양식에 활용을 하면 그걸 접하는 모든 고객들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화가 돼서 친밀감, 친숙함, 또 기관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칙 중에 하나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입맛에 맞춰라입니다. 이것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내가 지금 이제 대상으로 하는 그 타겟으로 하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어떤 대상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그 입맛에 맞춰서 마케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아동이다. 그러면 아동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발하게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에 세팅을 한다거나, 시각장애인이다. 그러면 소리로써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평안함, 안정감 이런 것들을 찾아준다거나, 또 이제 상담실이나 이런 데서 긴밀하게 그 클라이언트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 장소에서는 아로마 테라피 이제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후각으로 안정감을 찾아서 원만하게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마케팅 세팅에서 가장 중요한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벽지, 책상 배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클라이언트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호감도, 비호감도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어떤 기관이나 이런 NGO, 비영리 조직들을 방문을 해봤을 때, 제가 경험한 걸로는 가장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있는 사람의 인상, 그 사람의 어떤 톤 앤 매너가 그 기관을 내 첫인상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고, 어느 정도 기관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자원봉사자를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이제 활용을 하더라도 좀 그런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그 기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첫인상이 이렇게 편안하고 또 이렇게 유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의 어떤 활용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량 파트너하고 제휴를 해라 라는 게 또 이제 하나의 법칙인데요. 비영리 조직이나 이제 사회복지 조직도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파트너랑 제휴를 해서 어떤 다른 기관이나 단체랑 파트너를, 또 기업이랑 파트너를 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대상 파트너의 건강성을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건강성이라는 게 주관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어떤 일반 대중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제휴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를 예상해서 검토를 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상태로서의 우량 파트너를 제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거죠. 기업하고 제휴를 했는데 그 기업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사건으로 보도가 됐다. 그러면 그 조직은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이미지를 그대로 비영리 조직이, 같이 제휴한 비영리 조직이 그 불미스러운 이미지를 그대로 이전받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많이 활용하는 비영리 조직이나 이제 사회복지 조직에서 많이 활용하는 홍보대사 있죠. 유명 연예인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스포츠 선수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홍보대사로 제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홍보대사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일을 했다. 과거에는 물론 없었기 때문에 제휴를 했겠지만, 제휴를 한 이후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기관은 그 파트너,
그 홍보 대사로 인해서 어떤 그 불편한 그런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너와 제휴할 때는 우량 파트너, 그러니까 어떤 건강성을 확보한 조직, 이런 그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고객을 감동시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는 거는 남하고 다르게 이제 감동을 시키라는 것이죠.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돈을 들이지 않고서 뭐 이런 것의 아이디어에 대한 개발, 이런 노력을 해라. 흔히 이제 사람들은 작은 것에 많이 감동할 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의해서 마음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거창한 어떤 그런 것들을 고객한테 선사하거나 보여주는 것보다는 어떤 작지만 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고객을 감동시키는 그런 그 마케팅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의 적정선을 유지하라. 이거는 어쨌든 그 마케팅에 관련되는 비용이 그렇게 그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효율성 있게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마케팅의 그 법칙으로 그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성 마케팅에서 조직이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그 뭐 간편한 거는 이제 그 공간을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클라이언트들, 고객들이 자주 찾아오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또 와서 즐기게 만들고 하는 그런 그 공간 세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많이 그 찾아오고 방문을 하고 해야 그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어떤 관계에 대한 뭐 필요성, 이런 것들의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조직에서 그 감성 마케팅을 활용하는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입소문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흔히 이제 구전 홍보라고 하죠. 구전 홍보. 입으로 전하는 마케팅, 입으로 전달되는 홍보.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 중 화제가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직간접적인 전달을 의미를 하고요. 사회복지 기관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입소문 마케팅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게 계속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입소문 마케팅 기법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려면 이제 뭐 물론 다른 기관하고 차이점도 있어야 되죠.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 기관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우리 기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관의 어떤 좋은 점, 잘하는 점, 우리 기관이 그 수행하는 프로그램, 사업, 또 우리 기관에 뭐 모금을 하고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과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이제 입소문 마케팅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마케팅이죠. 사회복지 조직, 비영리 조직에서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입소문 마케팅이 굉장히 유용한 마케팅입니다. 뭐 이 방법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전달하는 뭐 이런 마케팅,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그 모이는 장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그 마케터, 입소문 마케터가 이제 가서 뭐 전달을 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거고요. 뭐 친구 간에 아니면 가족 간에 이렇게 전달되는 입소문 마케팅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마케팅 기법 중에서 확산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마케팅 기법입니다. 입소문 마케팅의 방법으로는 이제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중매체라 하면 뭐 언론이 있죠. TV, 방송,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송도 뭐 지상파가 있을 거고, 뭐
지역 방송이 있을 거고 케이블이 있고 뭐 이렇게 종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인터넷 매체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거,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회원 홍보를 통하거나 체험을 통해서 또 입소문 마케팅을 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매체나 이제 홈페이지나 인터넷 홍보에서는 입소문 마케팅에 소스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어떤 기관이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주변 사람들이 A라는 기관에서 이런 뭐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를 하는 뭐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한번 뭐 참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어떤 전달력,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입소문 마케팅의 이제 방법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중매체나 홈페이지나 인터넷 이런 것들은 정확한 소스, 입소문 마케팅의 그 재료가 되는 그 소스를 정확하게 탑재하는 거, 전달하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입소문 마케팅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인터넷에서 보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입소문 마케팅이 있는데, 뭐 바이러스 마케팅, 버즈 마케팅, 커뮤니티 마케팅, 뭐 이런 형태. 요즘에 이제 커뮤니티 마케팅은 뭐 밴드라든가 혹은 뭐 다른 어떤 조직원 간의 같이 이제 동문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조직원들 간의 뭐 단톡이라든가 이런 뭐 마케팅들이 이제 입소문 마케팅의 어떤 활용, 뭐 페이스북의 친구라든가 이런 게 이제 활용으로 이제 뭐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입소문 마케팅에서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입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용어로는 이제 소문이죠, 소문. 그런데 좋은 소문의 확산력보다는 나쁜 소문의 확산력이 언제나 빠르고 또 광범위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에서까지 얘기한 거는 우리가 좋은 소문을 내기 위한 입소문 마케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부정적인 소문이 났다, 부정적인 입소문이 났다라고 해서 어떻게 방어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입소문은 어쨌든 빨리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른 시간에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거는 기관의 당내 미래의 어떤 신뢰성이나 발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빨리 차단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홍보대사를 활용했을 때, 기업과 제휴를 했을 때 부정적인 어떤 일이 생겼다 그랬을 때는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우리 비영 마케팅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단 방법은 일단 고객들이 그것에서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당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입소문에 대한 어떤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고객들이 참여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들을 모아서 정적으로 보안장이나 팀장들고 의견 나누는 자리, 서로 불만이나 뭐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서 소통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어떤 불만적인 요소를 사전에 방지를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입소문이 난 뭐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유라든가 동기라든가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그 기관이 쏟은 노력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솔직하게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터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유에서 이 사업을 전개를 했고, 이 사업의 기대 효과가 어떤 것이고,
우리 기관은 이런 노력을 했는데 참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여기까지 노력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정확한 판단과 이런 것들을 바란다라는 형식으로 이제 솔직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소문 마케팅을 위한 그 4단계 성공 방법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기관의 이념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 기관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왜 설립이 됐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뭐, 기관이 사실, 뭐, 비영리 조직의 기관들, 또, 뭐, NGO, NPO들, 또 사회복지 조직이 다 총망라해서 봤을 때, 이념을 벗어나서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념을 그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지만, 특히 마케팅에 있어서는, 입소문 마케팅에 있어서는 이념을 바탕으로 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객들하고 접촉하는 창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고객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항상 그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그런 창을 만들어서 입소문 마케팅에 좀 그 긍정적인 내용들이 그 고객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장을 마련을 해라. 이런 게 이제 그 성공 방법 중에 하나의 아이디어고요. 마지막으로는 기관하고 클라이언트의 접촉 감각을 얻을 수 있는 마케팅. 즉, 접촉 감각을 얻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뭐, 필요하다고 느끼고, 필요하다고, 좋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준비한 어떤 마케팅이지만, 클라이언트가 공감하지 않는, 뭐 별로 필요가 없었던 건데 저걸 왜 하지? 뭐 아니면 이런 그 시간을 왜 낭비하지? 뭐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면밀하게 고려를 해서 클라이언트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실시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입소문 마케팅에 성공하는 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비영리 조직이 사회복지 조직이 할 수 있는 그 이제 마케팅 중에서 이제 그 비공식 커넥터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입소문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조직인데요. 보통 마케팅 도구로 우리는 이제 그 워드 오브 마우스라고 지금 입소문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입소문 마케팅을 우리가 활용하는 게 비영리 조직으로서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 과도한 그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입소문 마케팅도 사실은 공식적인 방법은 없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게 이제 그런 차원이죠. 우리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또 조직에서 조직으로 그 이전되는 그런 입소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입소문을 내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판매 수익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리 조직의 예지만 비영리 조직의 그 예를 봤을 때 클라이언트의 가족이 입소문을 냈다. 또 클라이언트의 친구가 입소문을 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서비스에 직접적인 어떤 수혜를 받거나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
고객에겐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이러스성 입소문을 만들고 유지를 해라라는 거죠. 바이러스성이라는 건 전파가 되게 하라는 거. 자연스럽게 그 전파가 될 수 있는 그 입소문을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바이러스성 입소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재미있고 호기심을 자극해서 상상력을 유발시켜라. 재미있게 그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입소문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을 모르는 사람, 그 기관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그 기관에 대한 이미지나 그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입소문의 그 소스를 만들으라는 거고요. 메시지를 쉽게 사용하고 눈에 띄는 물건에 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대표 상품, 대표 브랜드, 대표 메시지, 대표 카피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메시지를 쉽게 만들고 쉽게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만들고 또 눈에 띄는 물건, 그 본인이 그 관심이 있어 하는 어떤 그 어쨌든 그 지나갈 수밖에 없는 뭐 엘리베이터, 계단, 인포메이션 데스크 이런 데에다가 그 메시지를 활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그 가까이서 본인의 의지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이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소스와 연결을 시켜라. 또 네 번째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연결을 시켜라. 라는 그 바이러스성 입소문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그 기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레퍼런스 그룹을 만드는 것인데요. 입소문을 내고 그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커넥터 집단을 만들더라도 우리 그 기관, 우리 사업, 우리 프로그램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인증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명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히 이제 인증뿐만 아니라 수상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꼭 그 표기를 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저 기관이 요번에 뭐 무슨 우리 지역에서 무슨 상을 받았대 아니면 무슨 표창을 받았대 뭐 저 기관이 이런 좋은 일을 했대 이런 것들도 다 인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관들을 그 기관들의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기관들을 찾고요. 또 전문가하고 오피니언 리더들을 그 비공식 커넥터나 입소문 마케터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가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그 직종이나 그런 분야에서 최고의 어떤 그 지식이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A라는 사람이 그 실행해봤던 거, 경험해봤던 거, 또 우리가 요즘엔 또 이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 유명 연예인들, 뭐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는 유명 인사, 명사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입소문 마케팅을 실시를 하면 신뢰도는 물론이고 그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입장까지 그 가미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조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든 게 이제 오프라 윈프리의 방송에서 책이 소개되면 판매량이 증가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어떤 드라마에 뭐 어떤 유명 연예인이 하고 나온 액세서리라든가 어떤 명사가 읽었다는 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 보면은
이제 그 믿음, 신뢰 이런 것들 확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저거를 읽어봐야지, 나도 저걸 사봐야지 이런 게 생기는 것처럼 비영리 조직 또 그 사회복지 조직에서도 그런 그 오피니언 리더나 전문가, 유명 연예인, 뭐 홍보 대사가 사실은 이제 이런 방식 중에 하나인데 또 그 그룹핑하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만드는 이런 커넥터 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입소문 마케팅의 활용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시민 마케터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그런데 그 특정 상품이나 제품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소비자 어떤 브랜드만 고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기관의 그 어떤 집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한 가지 제품, 우리가 흔히 이제 광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A라는 조직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그런 광팬들의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그 커넥터로서 그 조직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전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그 시민 마케터 그룹을 그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유용한데요. 영리 조직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전제품이다. 그러면 가전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기 전에 미리 그 사용해보는 그런 그룹들을 우리가 형성을 하죠. 그래가지고 뭐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문제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개선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광팬이 되는 것입니다. 또 특정 브랜드에 대한 광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품을 고집하죠.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한 브랜드에 이렇게 집착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그 시민 마케터로 활용을 하는 건데 비영리 조직이나 사회복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광팬인 사람, 특정 이제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그룹핑을 해서 새로운 마케터 그룹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그 비공식 그 입소문 마케팅 뭐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마케팅으로서의 하나의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민 마케터라는 거는 개인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다 개개인이 표현이 다르고 또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그 수렴된다는 것도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은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뭐 어떤 큰 대가나 이런 것들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공짜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 시민 마케터보다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마케팅 뭐 이런 방법들도 있죠. 그 PPL 광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케팅들도 있는데 비영리 조직에서는 이제 그런 마케팅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아마추어이지만 그 우리 조직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마케터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입소문이 있는데요. 온라인 입소문은 입소문 마케팅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크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댓글이나 이런 요즘에는 또 SNS 등의 전파들이 이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온라인 입소문을 이제 우리는 뭐
많은 거 아니냐 하는데 입소문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간에 이제 만나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 입소문이 아직은 이제 더 가능성도 있고 그 강력하게 확장이 될 수 있다. 또 자기가 친한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는 쉽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입소문 마케팅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커넥터와 오디언스가 있는데 그 커넥터는 이제 연결하는 사람이고 오디언스는 이제 각각의 어떤 그 나이에 따라서 그 적합한 타겟이 되는 계층들을 선별해가지고 이제 매체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유튜브라고 하잖아요. 뭐 포탈도 이제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 그 수단 중에는 우리가 연령대라든가 또 용도에 따라서 이런 매체들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오디언스라고 합니다. 연령에 따라서 SNS도 이제 활용하는 것들을 이제 그 연구 자료들을 보면, 뭐, 50대 이상, 5, 60대는 밴드와 카톡 단톡방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고요. 뭐, 20대, 30대는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라인 그 매체든 오프라인 매체든 각각의 연령대별로 대상별로 그 많이 활용하는 그런 그 매체들을 분석해서 적합하게 입소문 마케팅을 이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5, 60대가 많이 활용하는 그 매체에 3, 40대에 적합한 20, 30대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들을 아무리 뭐 마케팅을 해서 소문을 내려고 해봐야 확장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커넥터의 조직을 찾는 거, 커넥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조직들, 아까 얘기한 대로 열정 팬들 조직, 또 무슨 뭐 여성들만의 조직, 어머니의 조직, 뭐 장애 그 아동 어머니의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입소문 또 커넥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감동하고 그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해 줬을 때 이런 그 기관에 그 미치는 영향, 이미지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그 커넥터들이 활동한 것들을 스토리로 만들어가지고 매체에 활용을 할 수도 있는 어떤 스토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매체 중에서 광고는 돈을 들이고 하는 것이지만 언론 홍보는 스토리가 있으면 그 보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건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고를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지만 스토리를 만들어서 스토리를 축적해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언론 보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비영리 조직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의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에서 중요한 게 앞에서 얘기한 대로 모든 어떤 그 프로그램의 성과나 이런 효과들을 데이터화, 계량화, 객관화 한다는 거, 그러니까 수치화 한다는 거예요. 숫자로 만들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여기서 얘기한 그 사례들을 스토리화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홍보 소스가 됩니다. 보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숫자는 수치로 분석이 된 자료들은 굉장히 신뢰도를 높이기 때문에 이제 매체들이 선호할 수 있고요. 또 스토리는 사람 이야기, 또 우리가 이제 그 간접적으로 접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매체에서 또 활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축적해 놓고
데이터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조직에서 그 전문 인력이 없더라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입니다. 커넥터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 법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오디언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런 오디언스의 정보를 서류로 모아놓은 것들을 이제 그 미디어 키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집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모든 이제 미디어들을 이제 감시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시청률이라든가 열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왕이면 시청률이 높고 또 열독률이 높은 그런 매체를 활용하는 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작은 매체라 하더라도 뭐 효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노출 빈도가 높은 또 포털하고 연결이 됐다거나 SNS에 뭐 가입자나 친구가 많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조사를 해서 어떤 매체를 대상으로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커넥터를 만드는 것보다 커넥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커넥터를 만들어서 그냥 뿌린다고 마케팅이 되거나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느 매체에 그 매체를 선정한 이유는 뭐 시청률이 높다거나 열독률이 높다거나 가입자 수가 많다거나 뭐 이런 근거가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찾아서 매체를 선별을 하고 그 매체에 그 내용들을 소스를 전달을 했을 때 마케팅 효과나 홍보 효과는 훨씬 더 높아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레벨까지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커넥터 개개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고요. 또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 또 어떤 명성, 아니면 뭐 혹시 불미스러운 어떤 요소가 없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다 조사를 해놓는 것이 비공식 커넥터 집단을 만들고 리스트를 만드는 데선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커넥터 리스트의 요소로는 이제 기관 커넥터가 있을 수 있고요. 개인 커넥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리스트들은 범주를 정하고 또 횟수를 정하고 뭐 어떤 단위로 이제 커넥터들하고 컨택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고요. 개인 커넥터들도 또 집단화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개인 커넥터들이라고 하면 뭐 기관에 다 관련되는 회원이라든가 이용자라든가 또 기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평소 관계를 어떻게 하고 기관의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에서는 중요한 어떤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소문을 낼 만한 그런 소스를 계속 제공을 해줘야지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입소문이 나기를 바라는 거는 어리석은 거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기관하고 관련되는 우리 조직하고 관련되는 개개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좋은 소문을 낼 소스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해준다, 정기적으로 전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케팅에 임한다면 그 조직의 성과는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리스트를 이제 개발하는 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또 업데이트하고 또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또 변화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되죠. 리스트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거는 죽은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는 기관의 회원이나 뭐 기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활용할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비영리 조직이나 이런 개념, 뭐
조직의 유형, 또 구분 이런 것들하고 또 오늘은 비영리 조직에서 그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의 개념, 또 마케팅의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NGO의 국제개별 협력 사업에 대한 그 현황 분석 내용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